네, 어머님 일단 오늘 시작을 할게요. 원래 예약은 22분이 예약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조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의치가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 설명회는 제가 수업하고 있는 그 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하고 전전주에 사실은 이제 의대 진학을 위한 과학 공부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이 부분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과학을 하러 오는 친구들 대부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사실은 수학이 빨라서 오는 경우들도 대다수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그 입시 변화에서 안정권으로 접어든 상태로 입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의 자녀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아니면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있으시다면 걔네들은 입시 변화에서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변화에 가장 이제 민감해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 사실 여의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결정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에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만 집에서 들으려고 하고 외부의 학원에 아예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치동 상황으로 서초동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예 대치동 나오는 거 아예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동네 학원으로 옮긴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 대치동 시장 상황도 많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이제 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걸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과학에 대한 그 난이도도 일단은 생기지만 과학에 대한 중요도도 높아진다.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들이 이제 내신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한 요소가 수학은 수상 수학밖에 없어요. 근데 과학은 통합과학하고 물리원, 화원, 생원, 지구과학, 원까지 5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내신을 챙길 때 과학의 부분에서 어떤 변별력을 주었을 때 점수 부여를 받지 못하면 그거는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치명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신은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절대평가가 되는 부분에서는 A 등급, B 등급, C 등급에서 33.3%의 안에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변별력을 준 거에서 내가 우위를 차지한 뒤 내가 이제 요소에서 그 말하자면 A 등급에 대한 유지만 해주면 사실 대학교 갈 때 등급에 대한 조정은 그렇게 크게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진로 적성에 대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대신 수학은 이제 그 부분에서 미적이나 기하 이제 벡터까지는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탐 2가 가산점이 부여가 될지 안 될지를 지금 아직 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산점이 지금 현재처럼 그 100분위 점수에 대한 부분에 부여가 된다고 하면 과학은 앞으로 먼저 한 친구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가서 과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어머님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 가서 과학을 잘한다는 말에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때 지금 학년고사 세대 때 과학을 공부하던 책은 상하 해석 2권이에요. 지금은 그 상하 두께에 그만큼의 책에 권수가 28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물리하고 화학생물과 이게 다 해서 8질인데 한 질당 3번씩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지 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양 자체가 지금 현재 거의 한 14배 정도가 많아진 추세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학 탐구 2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과학적인 어떤 자신감이 없이는 선택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위권 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가 이 과학을 포기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상위권 진학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머님들께서 이제 과학을 어릴 때 시키실 때 대부분들 이제 실험을 시키시잖아요. 실험을 시키실 거면 만약에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와이즈만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과학 선생님인데 여기 과학을 설명해 와서 다른 학원 홍보를 하는 이유는 와이즈만이 지금 그 키트 플레이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15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15년이 넘기 때문에 사실 그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리고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학생이 가서도 수업을 받아도 사실은 그 안에서 이제 돌아가는 테두리 안에서
수업을 갖다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학생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보통 이제 대체 Y지만 같은 경우에 3학년 11월 달 정도 되면 How to라는 그 수업을 갖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교과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교과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대부분들이 이제 영재원을 갖다 목표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디죠? 어디죠? 영재원 어디죠? 학술원. KG. 네, KG도 2학년 9월달 정도가 되면 다 나오세요. 연구반을 안 하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거기서 교과를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리고 늦게 가르쳐주잖아요. 너무 느리죠. 근데 사실은 KG는 6학년 때까지 다니면 정말 좋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 KG 자체 프로그램이 벌써 그것도 한 15년 넘었죠. 근데 학술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KG 프로그램이 저희가 보기에 따라오기에 대치동 상황은 느린 거지. 네, 지금 프로그램 자체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KG나 YG만이 이 갖지 못하는 거는 교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에서 이제 교과를 갖다가 하는 것들은 주변에 있는 과학학원들이 대부분들 다 하고 있죠. 근데 추세가 좀 빨라져서 영재원이라는 이슈도 있지만 그 과학을 갖다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늦어도 한 6월달 안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재원하고 관련 없이 이제 중등과학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영재원 관련해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은 2학년 9월 때부터 교과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황에서 이 내용들을 들어주시면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로드맵을 설정할 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대학교 입시의 전형은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3,000개가 넘습니다. 정확하게 3,324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머님들이 선택해야 되는 전형 요소는 6개입니다. 그래서 그 6개의 대학을 갖다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공을 어떤 걸 갖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나중에 공대를 간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영재고나 과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왜냐면 영재고나 그 과거를 갖다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공대를 갖다 진학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 서울대를 비롯한 이제 인서울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지만 카이스트를 가면 그 아이의 연령 나이, 즉 학년 나이를 2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2년을 세이브 시키게 되면 실질적으로 석박사를 갖다 하게 됐을 때도 실질적으로 그 연수가 줄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공대를 갈 거라면 영재고하고 과거를 과감하게 지원을 할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머님들이 이걸 갖다 선택을 하실 때 의대를 갖다가 선택하실 거라면 저는 과고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 단위의 일반 자사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사고를 지금 없어질 건데 추천을 드린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자사고라고 하는 데가 괜히 자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자사고 타이틀을 띄게 되는 순간 그 학교는 아마 국제학교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 학교가 일반 학교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제학교로 이게 돌아가는 추세가 되어지게 되면 어머님들이 또 다른 이슈로 그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국제학교를 전원 다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외대부고죠. 용인외고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외대부고라고 해야지. 근데 외대부고가 가장 지금 핫 이슈예요. 여기 대치동을 비롯한 서초, 송파까지 모두 다 핫 이슈인데 거기가 왜 그러냐면 350명 정도 되는 인원 중에 한 290명은 의대를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핫 이슈예요. 의대를 왜 그렇게 많이 보내냐고요? 가천대를 100명을 냈습니다, 어머님. 가천대 하니까 어머님 이게 웃으실 수 있는데 가천대가 지금 의대 서열순위 4위입니다. 카톨릭대로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의 위상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실질적으로 백분위 점수에서도 4번째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의대에 대한 부분보다도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깝잖아요. 결정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지금 전공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선택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수학을 갖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수학을 갖다 할 때 어머님들이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내 아이가 수학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상 수학까지를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상 수학가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에 상대평가를 받는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상 수학에 대한 기본기는 가지고 가고 내가 전공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수학 과목이 달라지는데 재밌는 거는요. 문과는
그 다음에 이과는 수학의 수학수까지는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나중에 문과를 갖다 가는 경우에 경영이나 이런 데 가도 실질적으로 피해갈 수가 없는 게 여기서 경제수학, 쉽게 말하면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수학을 별도로 따로 전공해야 됩니다. 이게 전공이 안 되면 경영학과 지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게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어머님들이 실제 과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접근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과학 공부할 때도 내가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정하고 내가 전공을 정하면 그 학교의 전공에서 원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수하지 못하면 그 학교 지원 자체가 불가합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어머니들이 그 대학교 전공을 갖다 선택을 하실 때 이 고등학교에서 만족할 수 있는 과목이 없잖아요. 그 학생은 진학을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고등학교를 내가 보내야 될 자녀의 학교가 어디가 결정될지 되려면 어디를 보낼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결정이 되어야겠냐? 적어도 1차적인 거는 중학교 1, 2학년 때 결정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를 갈 때 그 학교에 대한 부분에 경쟁률이 있지 않을까요? 마음대로 돌릴 수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지금 오늘 어디서 대치가 대불교가 난리 났다던데 혁신학교 때문에 혁신학교 지정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오늘 지금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반발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고 봐야 돼요, 진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과목에 대한 선택을 갖다가 알려드리는 건 내 자녀가 갈 대학과 전공을 펼쳐놓고 보시고요. 변화되어지는 요소에서 내가 어떤 과목에 대한 부분을 자녀에게 추천을 해줘야 되는지. 아이들이 이거를 정말 잘하면 좋은데요. 100명 중에, 정규 1등 100명 중에 이걸 갖다 하라고 하면 그걸 하는 학생들이 절반도 안 돼요. 공부만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을 하실 때 전략적으로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 이렇게 원 시리즈를 다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2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서울대의 경우이고요. 지금 2 과목을 갖다가 이렇게 선별해서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 100분위 점수의 3%에서 10%까지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대뿐만 아니라 자연계열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탐2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자기가 가장 강점을 가져야 될 거 어떤 것인지 정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2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입시하는 그 40만 명 중에 약 한 4,000명 정도가 물리2를 선택하고요. 물리보다 조금 많은 인원이 4,000명 정도가 화학2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생물2는 8,000명에서 9,000명 정도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의대 때문에. 의대 때문에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생물2가 훨씬 더 선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2는 이제 공대생들이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구과학2는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2에 대한 선택률이 완전히 적죠. 하지만 내가 그 부분에서 가산점에 대한 부여를 갖다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요. 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과학을 갖다 할 때 이렇게 늘어선 과목들이 있긴 하지만 물리 1을 안 듣고 물리 2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리는 이해되시죠? 근데 화학은 절대 안 됩니다. 화학 선택하고 화학 2 선택한 다음에 고급 화학을 선택할 수 있고 고급 화학 선택한 다음에 고급 화학 실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단계적으로 4단계를 모두 다 거쳐야 마지막에 가서 실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학을 요구하는 단계의 학교는 반드시 화학을 갖다가 1, 2, 3, 4로 진급하듯이 그거에 대한 부분의 진학 설정의 과목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한 과목이 누락되면 그 과목에 대한 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학생은 힘들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고급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생원 생투 다음에 그 고급 생명과학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하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물리학으로는 좀 체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은 내신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할 때 좀 가벼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지구과학을 전체를 갖다 봤을 때 지구과학이 이만큼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 가지고 내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구과학 내신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 1 내신을 한다라고 하면 애들이 제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시험을 갖다 볼 때 사실 제일 가볍게 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이거는 어머님들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상담실장님께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건 참고해서 PDF 파일로 받으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영재고등학교의 그 문제들이 이제 중등신호 수준까지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 이유는 영재고에 대한 부분의 그 학생 선발 기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간섭을 갖다가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 선발을 갖다 할 때 기본적으로 서울영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에 대한 실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 네, 그리고 한국 이제 과학영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영재하고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융합력을 갖다 따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학습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보고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 대신 그 선발할 때 1차적으로 학습에 대한 부분에 판단을 안 하는 이유는요, 200명을 선발을 해서 그 학생 200명 중에 그 다른 융합과정에 대한 능력을 갖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학습에 대한 요구 자체를 갖다가 처음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교 과학 공부를 갖다가 덜 했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영재고 갈 때 서울 가거나 경기 가고 가까우니까 이제 지원을 하겠지만 멀리 있는 한국 영재를 지원하는 경우도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한국 영재가 영재고 순위 전체에서 어머님 거의 1, 2등을 갖다 지금 다투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서울 영재가 그 이제 진학하시는 어머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학교 내부의 선생님들이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교체가 되면서 학교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제 이게 흐름이 좀 느려진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입시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영재고등학교 말고 과학고등학교의 입시 실적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재고등학교는 일단 의대 진학에 대한 판로가 막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과고 같은 경우에는 의대 진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로가 아직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들이 보실 때 내가 자사고나 일반 지역고등학교나 아니면 과학고등학교를 선택을 할 때 가능한 고등학교들을 갖다 선택을 하시는 범위 내에서 과학고를 안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이나 과학을 갖다 할 거면 애들이 일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갖다 하지는 않아요. 수학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학원들이 다 그렇지만 영재고스럽게 아이들을 갖다 가르칩니다. 그 영재고스럽게 가르친다는 얘기는 수학, 과학이 고등학교 걸 갖다 다 하고 이제 중학교에서 다 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지금 어제 발표가 났어요. 어제 발표가 났는데 서울시 그 과학전람회에 출품했던 학생들의 예선 작품 통과가 어제 결정이 돼서 그 과학전 시간 사이트에 학생들 그 학교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가 다 이제 공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의 그 주제 난이도가 있잖아요. 엄청 높아졌어요, 이게. 예, 근데 그 내용적인 거는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2016년도부터 지금 계속 학교에서 지금 추구해온 게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학생들이 하지 않은 작품은 뽑지 않아요. 근데 어머님, 학생들이 수학이나 과학을 갖다가 해보지 않고 그 부분에서 보고서를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면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도와주던가.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갖다가 받지 않고 학생들 본인 스스로가 쓰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지식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건 자랑은 아니고요. 그냥 학생들이 저희가 이번에 선발팀 학생들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해서 학생들 그 도움을 준 학생들 8팀이 있습니다. 근데 8팀 중에 7팀이 지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나 잘해준 거예요. 왜? 이번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할 때 이런 대피디나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험도 본인들이 해요. 그다음에 보고서도 본인들이 써요. 그러니까 형식이 정해진 형식이 아니에요. 진짜 어떤 친구들은 그 윤곽 있잖아요. 그것도 다 못 맞춰가지고 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왜 그게 됐느냐? 학생들이 과학 공부를 갖다 할 때, 수학 공부를 할 때 융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제일 좋은 거는 주변에 있는 생활하고 어머님 연결시켜줘야 돼요. 수학도 생활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공식을 암기하고 문제풀이만 하지 사실은 이런 생활 중심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가르쳐주는 수학을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영재고에서 이제 준비를 갖다 시킬 때 창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의수학. 창의수학이 말이 창의수학인 거지, 이제 수학이 어느 정도 이제 기본기가 되어 있고 학생들의 난이도가 수원수투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미적을 가는 경우에 그 창의수학을 갖다가 통해서 본인이
생활상의 어떤 주제를 갖다가 탐구 보고서처럼 연결시켜서 그것을 갖다가 풀이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오지선다는 문제가 없어요. 다 모두 다 주관식입니다. 서술형. 네, 이번에 지금 은성중학교 그 친구 시험을 본 거 보니까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때 그 친구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냐면 13문제가 모두 다 올 주관식입니다. 단답형이 아니고요. 네, 서술형입니다. 여기 이번에 숙명여행 국어 같은 경우도 서술형 문제 나와서 애들이 이번에 점수 쫙 깔았잖아요. 밑바닥으로.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느낀 것에 대한 부분의 표현 능력을 갖다 해야 되는 거. 근데 이번에 지금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만약에 2학년이에요? 근데 작년에 학교 안 갔잖아요. 올해 학교도 덜 갔잖아요. 그럼 제일 어머니 뭐가 문제일까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한글이 문제죠. 솔직하게 우리 솔직하게 왜 받아쓰기도 잘 안 되잖아요 어머니. 실질적으로 애들이 그 보통 노트를 갖다 쓸 때요. 올해가 가장 이제 심한 게 노트가 안 써져요 어머니. 과학 노트 쓰게 하거든요. 근데 노트가 안 된다고요. 노트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집에서 부모님이 잡아놓고 줄 가서 다시 부모님이 다시 거기다 위에다 쓰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여파 때문에 한글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올해 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특강 수업을 갖다 들어온 친구가 대화를 하는데 이게 애랑 대화를 하는 건지 제 친구랑 대화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이게 당연히 좀 느끼는 게 사실 좀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근데 왜 그러냐면 학생들을 갖다가 보통 얘기할 때 그래도 학원이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아예 나이 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격차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싹 없어졌어요. 네, 그게 쉽게 말하면 그냥 외국에서 유할 때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할 때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 과학이라는 과목이 절대적이에요. 과학은 어릴 때 시키면 좋은 이유는 일단은 국어가 돼요. 과학을 갖다 먼저 하는 친구들은 국어가 돼요. 왜냐면 풀이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어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표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과학대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건 생활의 개선점 찾아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처음에 잘 안 하려고 했던 친구들이에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깨에 어떻게 돼요? 이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수업을 달리기 시작하는데 속도가 어머님 너무 빨라져요. 그래서 저는 대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을 할 때 만약에 어떤 친구한테 동기부여가 필요하잖아요. 그 동기부여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동기부여 하려면 그 대회에 참여를 갖다 할 때 필요한 과목이 수학이냐?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과학. 왜? 수학은 어머님, 지금 3학년 때까지 다 성대경시나 이런 것도 준비하실 거잖아요. 근데 성대경시는 3학년 이상이 돼서 여기는 안 해요, 잘. 하지만 목동은 6학년 때까지 하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해요. 네. 왜? 영어도 있잖아요, 성대경시 영어. 네. 근데 성대경시 영어하고 성대경시 수학이 기본적으로 자사고등학교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이렇게 지도를 해요. 근데 사실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이 변화되었는 추세를 갖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과학 스팀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과학은 무조건 생활과학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생활과학에서 내가 생각하는 과학으로 이제 바뀐 부분을 하려면 물리화학만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애들이 어머니 지금 여기 가장 아름다운 건 문화생지를 다 하는 건데 지금 대치동 특성상 영재고나 과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특히 과학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80%가 영재고나 과학을 꿈꾸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에서 이제 물리화학만 하고 나중에 와서 생명과학을 따로 하죠. 근데 이 생명과학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영재고나 과학 시험에서도 안 되는 것이 50%가 나와요. 근데 2019년도부터. 그러니까 이 50%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안 했다가 맨 땅에 헤딩 맞으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하고 고등까지 하고 또 가서 시험을 갖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문화생지에 대한 부분이 퓨전이고 실제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과학에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깜짝 놀란 게요. 초등학교 아까 그 과학자만 내에서 산업 에너지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0개의 작품이 선발됐는데 그 중에 8작품이요. 다 파이썬이에요. 코딩.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그렇게 코딩으로 해서 산업 에너지 부분에 그거를 보고서를 써서 제출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더한 거는 앞에 물리 작품은요.
저희가 이제 그 MBL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어떤 노트북에 대한 그 자료를 실험하고 연결지어가지고 상승 곡선에 대한 것들이 자동으로 체크되도록 인지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쓰는 애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다 그걸 다루려면 뭐 어떻게 되냐? 물화생지가 다 내 머릿속에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섞지 못했던 걸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섞을 수 있는 것이 내 과학 공부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내가 물리화학을 시켰다가 아니라 이제는 섞어서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과학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과학 공부를 갖다 해서 본인 혼자 저쪽 구석탱이에서 우리 과학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전교 1등이어도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앞으로 생계부에서 수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이 안 되잖아요. 나이스에. 예, 그러면 나이스에 노출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지느냐? 봉사활동하고 세특이 중요해지는데 세특이 적히려면 학교 생활에서 내가 어떤 토론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실험을 갖다 할 때 내가 이걸 주도적으로 했는지 리더십 있게 했는지에 대한 그걸 본다는 거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 수상 실적이 없는 대신에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보려면 아이들의 활동 영역에 대한 부분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에 해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는 진짜 잘하는데 발표력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친구는 이제 난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나중에 용인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일반 여기 단대나 아니면 숙명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를 갖다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 학교는 실질적으로 발표력이 딸리면요, 어머님 전기등수 의미 없습니다. 왜? 뒤집어 버리니까 면접에서. 이 애들이 어머님 어느 정도까지 발표력이 되냐면요, 원래 중학생들은 발표를 할 때 손을 쓰나요, 못 쓰나요? 손 못 써요. 이렇게 해서 발표를 갖다 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요, 발표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 신동엽 씨처럼 양손을 써오면서 네, 이 발표를 갖다 해요. 네, 왜? 비대면이 애들을 완전히 바꿔놨다니까요. 그래서 발표력이 뛰어난 애들이 학습 능력이 좋아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어머님들 자녀분들의 왜 애들이 유튜브 하려고 막 하잖아요. 유튜브 하려고 하면 자기가 공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칠판에 써가지고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들을 시켜보세요. 네, 그러면 과학 공부는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서 빨리 늘어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 해주실 거는 뭐냐면 거기 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애들이 구독자 수 1명 늘어나는 거 좋아요 한 번 체크하는데 자기 공부 영역이 완전 넓어집니다. 네, 그래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그렇게 적당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런 대회나 이런 것들을 갖다 할 때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초등학교 때 여기 지금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권장해서 하는 데는 대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대도가 2016년도부터 동아리 활동을 갖다 시작을 해서 전국 초등부 동아리 연합대회에서 1등을 한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학교에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몰라요. 초등부에 동아리 대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회에 대한 부분을 왜 내보느냐? 대회 내보내면 자녀분들의 실력 자체가 검증이 되기에 따라서 정말 달라진 모습을 갖다 볼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회나 이런 것들을 상 안 받아도 좋아요, 어머님. 그 대신 생계부에는 적혀요. 그 아이가 무엇을 갖다 했는지.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하려면 과학 공부를 적절하게 끝냈을 때 초등과학 부분은 언제까지 끝내면 좋으냐? 3학년의 교대 영재를 준비하는 시기인 10월달까지 끝내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3학년 영재가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때 중등을 들어가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서 5학년 때 좀 빠르기는 하지만 수학 선행을 갖다가 하고 있는 친구들, 즉 수상 수학 하면서 나중에 K-모 준비하는 친구들이 고등에 대한 브릿지 아니면 중등 과정에 대한 심화를 가볍게 하면서 6학년을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바라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재고 라인의 입학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대에 갈 친구들은 영재고 라인 시험 안 봐도 되죠? 근데 봐야죠. 왜? 거기는 부분에서 내가 연습을 할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연습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 그치 했던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영재고 원서를 갖다가 지금 한 번씩 다 넣어봤어요. 어차피 떨어질 거 알면서. 왜? 나중에 대학교 자기소개서 우리가 안 적을 수 있지만 서울대는 자기소개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을 고등학교에서 안 받겠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의 피력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정리해보기 위해서라도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것을 작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회나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자기의 현실 위치를 알게 돼요. 왜? 거기에 적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럼 적을 게 없으면 오늘 어떻게 되죠?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제일 재밌는 게 서울교대에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한테 저 면접만 볼 테니까 산출물, 영재성을 갖다 입증할 수 있는 산출물 3개를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갖다 어머님 가지고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어머님. 4학년이나 5학년은 있을 수 있어요. 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산출물을 대신해서 제출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올해 자유탐구대회나 창의성 대회에 진출을 해서 그 보고서에 대한 요약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 두 개라도 낼 수 있었어요.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아담리즈나 가베에서 했던 영재원 활동에 대한 사진들을 촬영했던 것들이 있다면 네, 거기에 넣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없는 친구들이 오늘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할 때 애들이 그런 것들을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관심 있게 해온 친구들은 사실 여유 있게 했지만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은 급급하게 했죠. 이번에. 그리고 그게 틀린지 맞는지도 잘 모르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 애들이 그 산출물 보고서 3개를 가지고 있는 5학년들은 네, 가볍게 수학으로 지원하라고 다 일렀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고서 전국대회까지 올라간 보고서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다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애들이 3학년 때부터 어머니 준비해서 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려고 과공부 시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자료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뒤에 이걸 갖다가 수행평가로 내야 되는 과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학교 1학년에 어머님 이거를 아이들이 해갈 수 있느냐? 해가기 전에 과제물로 먼저 줘요. 그 대신 이 과제물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 직접 써야 20점을 줘요, 어머님.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할 때 애들이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거를 무엇을 갖다 해야 될지 내용적인 것들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생물 카드를 갖다가 애들이 사진을 붙이고 거기에 대한 거 특징만 그냥 나열하듯이 써본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이 생물 카드 작성해본 사례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냐고요? 반대부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생물 카드를 갖다 만들어도 이걸 갖다가 제대로 배우고 가서 만들면 다른 친구들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해져서 더 아주 본인이 스스로가 보아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생물카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물카드 똑같이 20점을 받아도요, 본인이 진짜 신경 쓴 생물카드는 선생님의 눈에도 노출이 돼요. 네,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학교 생활할 때 편해지죠. 지금은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이 다시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 생활을 어떻게 잘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자, 역삼중학교에서 나온 수행평가 볼까요? 예, 역삼중학교에서 지금 현재 2019년도에 학생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제출됐던 탐구보고서 한 페이지짜리입니다. 점수는 20점이고요. 학교 주어진 시간 20분 동안에 이걸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갖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탐구보고서죠. 네,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것들을 다 여기서 알려준 다음에 써보라고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대회를 갖다 해보지 않고 대회까지 없애버린 상황에서 사실 이거를 하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 다 애들이 하게 되면 표를 넣나요? 표 안 넣어요. 그래프 안 넣어요. 이거를 표하고 그래프를 적절하게 다 알려주고 다른 학생들 여기까지 다 하더라도 이 자료 출처까지 하면 사진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죠. 그림을.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르쳐 주어서 저기 빨간 거는 뭐냐면 제가 이 학생이 작성하도록 한 것에 이 부분에 첨삭을 갖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작성하더니 본인이 이 정도까지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코칭이 필요 없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역삼중을.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올해 정해볼 거예요. 외대보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외대보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머님, 그 자율동아리 중학교 학생들의 지금 이 자율동아리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해주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을 대충 할 거면 사실 이거 안 해줍니다. 근데 동아리 활동을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여기서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의 상관관계, 이게 이번에
어디죠? 그 서울대학교 작년이죠. 작년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면접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디서 하냐면 중등부는 가장 큰 대회가 메이저 대회가 2개가 있는데요. 3월 달에 과학 토론 대회가 있습니다. 그 과학 토론 대회가 중등부에서 가장 중요한 대회인 이유는 대회가 자체가 전국 대회까지 가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지금 같이 했던 친구 중에 여기 대명중학교 이제 3학년이 지금 서울시 금상 받고 네, 지금 전국대회 지금 가서 올해 지금 9월달에 대회 치렀을 거거든요. 아직 결과는 이제 통보를 못 받았는데 네, 그런 친구들이 어머님 거기서 중학교 3학년인데도 이제 자기가 본인 스스로 해서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어머님이 시너지가 완전히 나죠. 왜? 공부를 그동안 이제 했던 것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했는지를 잘 모르고 이제 한 거에 대한 부분만 이게 쌓았었는데 한번 폭발력 있게 그렇게 해주니까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갖다 시작을 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어머님이 거기서 어떻게 돼요? 만족을 갖다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머니들이 스스로가 짜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족보를 받아서 해도 되는데요. 이거를 촘촘하게 어머니 짜세요. 왜?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이걸 해봐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다시 한다고 해서 접촉점이 전혀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어머니 의대를 가는 친구들 또는 공대를 가는 친구들의 차이점은요. 의대를 가는 친구들은 대부분들이 의료 동아리가 따로 있어요. 의학 동아리가. 그리고 공대를 가는 친구들은 대부분들이 다 여기 인공지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기본기에서 벗어나느냐?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2개의 동아리 활동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머니 이거 중학교 때 찍으셔도 됩니다. 어머니. 네, 근데 중학교 때 이 활동에 대한 부분을 할까요? 근데 중학교 때 하면 초등학교 때는 안 하나요? 어머니 아셔야 될 거는 과학을 갖다 미리 공부한 친구들 중에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팀 수업으로 해서 나중에 먼저 1년 단계로 56주차 프로그램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하시고 있는 과학 공부의 끝이 다가 아니에요. 교과 공부만 하는 게. 네. 그런 친구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때 완전히 이과로 돌아서는 경우에 제일 중요한 한 이슈가 공부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시사적인 주제를 갖다가 풀어서 아이가 재밌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융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실험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고에 대한 융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어제 과학연대기 지금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책은 사실은 지금 현재 물화생지 2번씩 되어 있고 이 책의 그 기본적인 사항은 8개의 단원을 6개의 단어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줄어들어 있고 실제 이 교재 내용이 안쪽에 있는 구성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내용은 사진 찍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런 파워포인트적인 그림들은 그 상황에 맞게끔 수업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지금 현재 2학년 9월달에 만약에 지금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물화생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내년 8월까지 지금 다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끝나는 이 내용이 어디까지 끝나냐면요. 어머니 잠깐만 이거 넘길게요. 제가 이거 빼먹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여기 2학년 9월달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내게 되면 초등 전 영역에 대한 과정이 끝나는 건 물론 중학교 기본 과정이 다 끝납니다.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왜 더군다나 초등학교 2학년이 뭘 한다고 여기는 이 부분에 중등 과정까지 하느냐. 그래서 중간에 수업을 빼시는 부모님들도 솔직히 있으세요. 왜? 어려우니까. 근데 어머님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가는지 아니면 거기 있는 부분에서 나중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써먹을지 그것을 이해하시면 그냥 두세요. 제발 좀. 왜 그러면 제가 하는 애들은요, 뛰어난 애들도 있지만 잘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중진 그룹에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끝나고 났을 때 한 번 더 돌아가잖아요. 중등 과정으로. 그러면 저는 애들이 지금 초반부터 막 달려서 제 잘해라는 소리 듣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어머님들은 원하실지 모르지만. 왜? 걔네들이 초반부터 다 드러나서 다 잘하면 그냥 놔두나요, 어머님? 다 익히지. 예, 근데 가장 아름다운 건 언제냐? 6학년에서 중등 올라갈 때 수면 위로 올라와도 늦지 않는다고요. 예, 그때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진짜 잘하는 거예요. 왜? 그때 잘해야 중학교 올라가서 잘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지금 잘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지금은
애들이 학습하는 기간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의 판단을 먼저 해버리면 학습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어머님들 스스로가 여기까지 일단 끝날 때까지 진짜 어머니 맡기실 거면 1년만 딱 맡겨놓으세요, 진짜. 그러면 나중에 과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 수업 들은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영재원 갈 때도 지금 저희 그 재원생들은 영재원 준비 안 해요, 여기. 왜 영재원 준비 왜 안 하냐고요?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이 과정에 대한 것들이 딱 지금 현재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초등학교 3학년 3월달에 시작하는 경우는 저희가 물리하고 화학만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들이 합류가 늦어질 경우에, 합류가 늦어질 경우에는 12월달이 지나서 1월달, 2월달에 물리화학 과정에 대한 특강이 생길 거예요. 10회 과정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속도가 좀 빠르겠죠. 실험 없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4학년인 친구가 만약에 초등 영재원을 갖다 시작하는 경우에는 좀 늦습니다. 확실히 늦는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물리화학을 끝내게 되면 저희가 생물 지구과학을 안 하고 중등과정으로 다시 편입시켜요. 수학이 되어 있는 경우에. 왜? 이제 난이도 있게끔 들을 수 있는 그 머리들이 이제 5학년이 되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과학을 했다, 수학을 했다가 아니라 5학년이 되면 이 지식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 수준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하고 초등학교 5학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하고 섞어서 초등과학 수업을 들어버리면 얘는 어머니 수업이 더뎌져요. 그게 그리고 습관에 대해서 지루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6학년에 돼도 중학교 1학년에 돼도 수업이 지루하게끔 흘러가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은 기본적으로 초등과학 영역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중등과학 영역으로 끄집어 올려서 오히려 수학을 좀 거기에 맞게끔 빠르게 지도를 합니다. 저희가 수학을 컨트롤하느냐고요? 하죠. 왜? 과학을 들으면 수학이 느린 애들은 수학이 빨라져요, 형님. 왜? 과학 공부를 갖다 하려면 본인들이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특히 과학을 진짜 하려고 하는 애들은요, 고등과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수상수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져요. 왜? 고등과학을 들어가고 싶은데 중등과학 끝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니 수학을 내가 못하고 있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형님.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과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아이들 수학 진도를 갖다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3월달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영재원하고 이게 많이 동떨어져 있는 학년이 지금 시작을 하는 경우인데 이때까지 1년 동안에 12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초등과학에 대한 부분을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에 중등과학을 들어가고요. 중등과학에 대한 부분에서 나중에 물리화학에 대한 부분이 중간점검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 친구를 고등 브릿지로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 4학년 3월 달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수학 선행이 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 경우입니다. 수학 진도가 완전히 느린 케이스의 경우인 거지 이 친구들이 4학년이어서 이 과정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시리우스나 이런 데 학원에서 지금 그 입학고사를 볼 때 중등과정을 하기 위해서 중3까지의 수학을 시험을 보잖아요. 저희가 안 하는 이유는 수학 진도가 필요한 경우는요, 지금 중등과정 들어갈 때 중1까지의 비례 부분만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중등과정 끝내고 나서 고등과정 탈 때 수상수화 정도까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안 가면 굳이 거기서 수학에 대한 부분에 스트레스를 주면서 과학의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중등과정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업 방법이 어머니 이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중에 아이들한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토론을 갖다 하는데 심화 토론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그 56주짜리 교재에 대한 부분들을 창의적으로 문제처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답변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제가 원하는 건 저는 원래 이제 여기 중등과학을 갖다가 하기 전에 이제 내신에 대한 부분의 전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내신에 갖다가 어머니가 잘하려면 이 눈으로 보는 속도를 굉장히 높여줘야 되거든요. 어머니 100문제 보는데 눈으로 풀려면 시간이 1분 내면 필요합니다. 1분 내에 눈으로 풀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면 실질적으로 중학교 1학년 정도면 충분히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레벨에 대한 부분은 애들이 약간 좀 늦는 반이 있고 빠른 반이 있잖아요. 빠른 반은
수업에 대한 난이도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수업 준비를 더 해야 돼요. 근데 수업 준비가 중이나 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계학습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고력 부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할 때 한 예로 광합성 부분을 하면 이건 광합성 수업에 대한 한 예인데요. 물리에서 빛 들어가잖아요. 근데 파장 들어가고 그다음에 화학에서는 여기는 이 부분에 원자 분자 개념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지시학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생물 부분에서는 광합성이 주는 온도에 대한 영향이니까 온도에 대한 또 이야기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들어가면 단백질 변성 작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DNA 이중나선 구조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어떻게 나타낼지 알려줘야 되죠. 자, 근데 지구과학 부분에서는 광합성에 대한 부분에서 빛의 세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런 설명을 다 해주면 사실 이 광합성 하나 가지고요 전반적인 문화생지 수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수업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중등과학 수업을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듣고 간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고등 가서 그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혔을 때 어머님들이 제일 나중에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는 건 몇 년이 지났어도 그때는 잘 몰랐는데 고등학교에 오더니 아이가 너무 부드럽게 과학을 해요. 이 얘기가 딱 들립니다. 이거는 저한테 중등과학 수업을 듣고 고등학교에서 지금 올라가서 수업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과학에 대한 평을 갖다 할 때 제일 많이 해주는 평가입니다. 그럼 어머님 그 중등과학을 갖다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언제부터 과학을 갖다 했을까요? 대부분이 초등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인 친구들은 저랑 이제 여기 올림피아드 오기 전에 사전, MSG 영재교육에서부터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어서 사실 결과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달려올 때 어머님들이 하나 걱정하셨던 건 아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믿어주시지 않는 것. 저는 그게 참 어려워요. 제일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애가 잘할 수 있는 건 선생님의 눈에 보여요. 근데 그거를 어머님들이 스스로가 자꾸 낮추세요. 그러지 마시고 애들이 잘할 경우에는 잘한다고 이야기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믿으시고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더 오히려 잘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별명이 하나 더 있어요, 어머님. 제 찍신이에요. 왜 찍신이냐면 애가 어느 정도 하면 안 될 애들은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네, 솔직하게. 야, 왜 그러냐, 어머니. 판단이 틀려버리면 잘 보세요. 어머님들 시간 투자하죠. 비용 투자하죠. 거기다 제일 저기 한번 아버님의 기대 투자예요. 그거 감당해내실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상담에 대한 부분의 결과치 예상은 저희 경험에서 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찝어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될 것 같은 친구들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부를 할 것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사실 뭐 어디를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공부를 갖다 어떻게 시킬지 이렇게 오히려 하게 되면 좀 더 부모님들이 순탄하게 좀 가실 수 있어요. 어린 친구들을 두신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왜요? 맞잖아요, 어머님. 네. 고등학생이 돼도 믿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초등학생들을 믿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는 있잖아요. 기대. 근데 어머님, 기대가 있고 근데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믿음이 없는 건 하나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그 공부를 갖다가 애들이 할 수 있는, 나는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표현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희가 오히려 학원에서는 테스트지를 했다가 어머님하고 같이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과학 똑같은 20문제 중에 객관식 문제여도 어머님 하나라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할 때는 애들이 잘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거를 믿어주시면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그 한눈에 보는 과학연대기 지금 이제 중등 내년에 쓸 교재에 대한 부분이 예시본이고요. 올림피아드에서는 이 부분이 합본 교재를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할 때 힘 파트하고 전기 파트를 아예 나눠서 교재를 갖다 만들 거예요. 2권으로. 5권의 교재가 2권으로 압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브릿지 심화서가 하나가 들어가니까 총 3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도, 지구 같은 경우에도, 생명 같은 경우에도 총에서 총 12권의 교재로 다시 한번 재편성됩니다. 이 교재는. 이 교재는 지금 이제 작업을 갖다 다 해서 완료를 했고, 전국에 있는 저희 이제 가맹학원 12군데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교재에 대한 부분들은 검증돼서 이제 쓰고 있는 거라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초등교재 같은 경우는 영재원에 맞춰가지고 지금 교재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초등과학 할 때 아이들이 크게 문제없이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잠깐만, 그리고 고등교재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고등은 제가 안 해도 최성원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저기 김은희 선생님 그리고 조영구 선생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고등과정에 대한 부분은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최성원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고등물리 부분은 애들이 수업을 지금 재밌게 좀 잘 듣고 있고요. 왜냐면 어려우면 그 고등 수업에 대한 부분에서 애들이 뛰쳐나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뛰쳐나온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조용구 선생님도 지금 이제 고등부 수업이나 영재원 수업을 갖다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광학 박사라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풀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약간 더 유도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화학을 할 때 일반 화학을 할 때 우리가 옥스포드나 아니면 중달까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올림피아드가 사실 저 왔을 때만 해도 고등과학을 해주실 수 있는 윗단계 선생님들이 없으셔서 사실 조금 불안했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오시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는 올림피아드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하실 선생님들이 지금 계속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과학은 상당히 안정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과학은 밑에를 받쳐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이 위에를 받쳐주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위에를 받쳐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밑에서 우리가 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우라가 잘 맞으면 학원이 급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학생들의 이동 변수가 없어서 학생들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이 학원이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들을 함부로 뽑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왜 느끼냐면 일단 선생님들의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위로 올릴 때 그 선생님한테 이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위로 올라가서 무리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시기 때문에 사실 밑단에 그대로 학생들을 갖다 넘겨도 저희들도 안정적으로 넘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애들 넘겨놓고 이런 애들을 보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생각해도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아이들한테 믿고 맡길 수 있는 거고 사실 영재원 대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블랙 앤 화이트에서 이건 봉투 모의고사는 MSG 영재 교육 때부터 해서 매년 100명씩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시중 교재로 지금 시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올해는 이제 대학 부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바뀌어졌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영재교육원 활동지를 여기에 담아낼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림피아드 자체 영재교육원 프로그램 중에 교대 영재원에 특화되어진 과학만을 위한 수업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영재교육원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죠. 단지 외부로 공지가 안 될 뿐이지. 이유는 영재원 원장님이 여기서 듣고 계실 텐데 영재원 원장님이 그 인재원 학원에서의 그런 행태 때문에 작년에 그 문제됐던 점을 거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용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감이 좀 크고 왜 학생들이 했던 거를 보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한 80%가 합격을 갖다 할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7%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80%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 영재원은 올해 신경 안 쓸 겁니다. 왜냐면 교육청 영재원이 지금 현재 코로나가 더 확대가 되면 내년처럼 3월로 미뤄질 테고 그리고 3월로 미뤄졌을 때 시험 없이 면접만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영재원은 지금 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학원들이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으로 구성돼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에 이제 했던 거. 올해는 2020년도 실적은 제가 딱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서울시 과학탐구토론대회 중등부 1등, 그리고 초등부는 자유탐구대회 전국대회 3등, 그리고 창의력대회 지금 서울시부 1등,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지금 현재 과학전람회에서 진행했던 지금 예선 통과팀이 8팀 진출에 7팀이 지금 상승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나와 있는 부분이고 올해 지금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성균관대나 이런 데서 지금 벌써 면접 다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애들 이제 스스로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결과 나오면 올해는 좀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교과 영역 같은 경우도 이런 대회에 대한 책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어머님들은 이제 사실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대회가 탐구보고서하고 창의력 대회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지금 현재 과학토론 대회 4개를 갖다 보시면 됩니다. 이 4개가 메이저 대회고 앞으로도 이 대회가 굉장히 커질 대회입니다. 이 부분이. 이 대회는 이 과학보고서는 조희연 교감이 2018년에서 19년 넘어올 때 없앴어요. 9월 4일날 급작스럽게 발표를 해서 근데 다시 지금 생긴 거고
과학 토론대회는 초등부가 있었는데 초등부 없어졌습니다. 근데 초등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연대표인데 이거는 아직 원래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 전체 정리한 거랑 교재 어머니는 가지고 계신 책자 맨 뒤에 필요로 하는 4가지만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요약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 실적에 대한 부분에 탐구 토론대회하고 보고서 대회 드리고, 네. 그리고 창의력 대회하고 토론대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MSG 영재교육에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말씀을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학년의 로드맵인데요. 이거는 제가 어머님 여기 대치동 상황에 맞게끔 작성을 한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실이라는 부분으로 했는데 여기 지금 실험실을 갖다가 오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참고 삼아서 Y기반 프로그램을 갖다가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겨울방학 때는 실험 특강을 갖다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만 특강에 대한 부분을 4회씩 운영할 거기 때문에 그 특강의 실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특강 프로그램을 갖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학년은 실험실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생명과학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생명과학이나 물리나 화학에 대한 부분들의 교과 수업이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여기는 이 전체적인 것들을 과학을 갖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가 사실은 과학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년이 되고요. 출발을 갖다가 2학년이 지금 현재 출발을 해서 3학년 가을에 끝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4학년에 대한 부분들인데 4학년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5학년인 경우에 형님 기본기를 다루고 있는 친구가 나중에 좀 빠른 경우가 있어요. 형님. 이 빠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인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기 지금 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틀리죠. 여기는 지금 현재 KMO 수학을 갖다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 중등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진행을 할 때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안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1년으로 했던 계획들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치동 애들의 이 12달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혹시 오투교재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학원이 있으면 오투교재는 중등과학에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이빨이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직접 다 임플란트 하듯이 다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중등과학을 지금 현재 만든 그 교과서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어디로 올라가 있냐면 고등으로 올라가 있느냐? 아니에요. 고등으로 올라가 있지 않고 중간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등 수업하고 나서 고등 올라갈 때 그 수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메꿔지지 않으면 고등 수업을 이해하는 데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중등은 오히려 2015년도 교육과정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과학학원들이 2009년도 교육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교육과정으로 진행을 해서 고등으로 올라가야 나중에 지금 현재 조금 더 편의성이 있고 어머니들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 상승을 해서 통합과학을 시키시려고 하는데 통합과학은 어머님 중학교 3학년 때 시키세요. 왜 그러면 통합과학은 물리, 원, 화원, 생원, 지구과학원이 원 시리즈 나열이 다 돼서 본인이 학습을 끝냈을 때 통합과학은 쉬워집니다. 이유가 통합과학의 70%가 다 지구과학입니다. 네, 그래서 지구과학 내용은 천체물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업을 갖다 들을 때 고등물리에 대한 수업이 끝나 있어야 편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내용을 갖다가 제가 드리면 어머님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이 다 끝이 납니다. 자, 지금 어머님 어린 자녀들을